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비 천주의 최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차 청춘 반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약 코로나 2년 한 3개월, 6개월 정도의 그런 기간이 포함된 한 5년 정도의 재판 기간이었습니다. 원래는 한 2, 3년 정도면 끝날 것을 지금 코로나라는 이 특수 상황에 맞물려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청춘 반환 소송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했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좀 안 좋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 홍종학 변호사님께서 미리 좀 예견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상황이 좀 안 좋게 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예상이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시에 대법원 서초동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기사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몇 군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에서도 나왔고 그다음에 MBC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뉴스에도 있는데 일단 MBC 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예수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MBC는 아마 다른 자료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사진은 이렇게 하고 내용을 보면은 맨 밑에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의 이런 경우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선교행위의 민사상 불법성을 최초로 판시하면서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불법성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재판 판결문에도 있다는 거죠. 저희들 아직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출입 기자나, 그러니까 대법원 출입 기자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그 내용을 먼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 불법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최초에 판시하면서도 선교 목적과 방법, 수단과 당사자의 나이, 학력 등을 살폈을 때 이 사건에는 불법 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 불법적인 행동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좀 애매하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연합신문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연합신문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가 뜨니까 광고 없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천지 탈퇴 신도들 속았다라는 신천지 탈퇴 신도들은 속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대법원 교회 측 배상 책임 없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 즉 서산교회 있거든요. 1차는 서산교회입니다. 서산교회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천지 신도들만 모욕전도에 가담을 한 것이 그 사람들만 책임이 아니라 그거를 시킨 이제 서산교회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1차에서는 이제 피해자들이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1심과 2심에서는 그것이 인정받았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바뀐 것입니다. 2차 청춘 반환 소송은 이제 지역 교회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 총회본부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판결문에도 좀 나옵니다만은 아직 입수는 안 했지만 신천지는 모든 것이 총회 주관이기 때문에 지역계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2차에서는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판결문을 받아봐야 되지만 지방 교회, 지교회들은 상관없고 총회에서 전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총회 문제로 이제 비합될 수 있는 거죠. 저희 신천지 피해자들은 특히 전피현 식구들은 그걸 오히려 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청춘 반환 소송의 그 목적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본부를 직접 타격을 입기 위해서 소송을 건 거기 때문에 아무튼
1차 청춘반환 소송에 1심과 2심 신도들은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승소했어요. 1심에서는 함땡땡이라는 자매가 승소를 했는데 그분만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함땡땡 그 1심에서 승소한 분이 패소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분이 조땡땡이라는 분이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똑같이 500만 원씩 그래서 일부 승소를 했는데 이것이 대법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대법에서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2심의 그 판결 내린 것이 이제 좀 부족하니까 다시 재판하라. 그래서 대전지방법원으로 다시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판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피해자들한테는 좀 불리하죠. 신천지 측에서는 좀 유리한 면을 지금 위에 올라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면서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좀 염려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신천지 측에서는 이 대형로펌 광장이 처음에는 참석 안 하다가 마지막에 이 광장이 2심 마지막에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심각성을 신천지에서는 이제 그때 느낀 거죠. 그리고 그때 이만희 재판이 2심이 거의 끝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재판에만 몰두하고 있다가 이제 이 청춘반환 소송도 심각하다는 걸 알고 거기에 있던 광장 로펌 그때 동원했었죠. 그래서 한 뭐 1심, 2심 따로따로 각각 50억 정도씩 아마 쓴 걸로 이제 예상이 추정이 되는데 아무튼 그러한 것이 이제 이만희 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게 되니까 이쪽 청춘반환 소송으로 광장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법관 출신 광장에 소속되어 있는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또 고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장 염려했던 게 대법관 출신이 이 소송에 참여를 했다는 것 때문에 좀 위축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법관이 이름만 올려주는데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든대요. 자기가 직접 나와서 변론을 안 하더라도 내가 이 사건의 변론을 맡고 있다라고 이름만 기재해 주는 데에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름값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 청춘반환 소송의 파급사 앞으로는 크잖아요. 탈퇴자들마다 이제 소연이 되어서 신천지 거짓 교리에 잘못 속았다라는 것이 인정되기만 하면 배상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에게는 위협적인 요소가 되니까 이제 대법관을 고용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대법에서는 선교 활동도 정도 벗어나면 불법행위 성립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법이 완전히 이 청춘반환 소송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활동, 특히 선교 활동이 정도에서 벗어나면 불법행위 성립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법한 행동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법원의 모습이었죠. 여기 보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 주식 조재현 대법관 4명이 나왔더라고요. 법관은 나는 대법원 우리가 보통 판결 이렇게 보면 7명이 쭉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모습을 상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4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리해야 되는 사건이 10시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뭐 수십 건인 거예요. 그래서 한 4분이 앉았는데 가운데 분이 이제 인사말하고 그 다음에 또 한 10분 정도 14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우측에 있던 세 번째 분이죠. 여자 판사 대법관께서 또 한 14건 이상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맨 좌측에 있던 대법관한테 넘어가서 중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함땡땡 부녀에 관한 것은 기각 그리고 조땡땡 2심에서 승소했던 조땡땡에 관한 그 부분은 파기환송 그 부분은 재판을 다시 하라라고 이제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의미에서는 진 거죠. 그렇지만 내용을 이제 보면은 11일 탈퇴 신도 3명이 신천지 지역교회와 교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 소속을 밝히지 않고 적군의 교리를 배우게 했고 이로 인해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장기간 활동했다며 지역교회와 교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자, 그래서 여기 지역교회와 교인이죠. 자, 1심은 원고 중 A씨의 청구를, 2심은 이와 달리 원고 B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각각 500만 원 배상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은 다수 교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교하면서 다른 교회 소속인 것처럼 속이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교육을 중단하기 어렵게 한 건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거는 이제 대전 지법에서 내뒀던 2심입니다. 자, 그래서 2심에서 패소한 원고 2명은 피고 일부는 판결을 불법으로 대법원에 이제 상고해서 오늘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우선 선교 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교육하고 신천지가 교육하고 있는 모력전도 이런 거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 행위도 일정 조건에서는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사 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 행위. 그러니까 완전히 신천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불씨는 남아 있는 것이에요. 이 불씨를 어떻게 지피느냐가 이제 전피원의 몫이고 이제 신천지 피해자들의 몫인 거죠. 자, 이렇게 되어서 대법원은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는지를 따지려면 선교 목적과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자기 결정권 상실 여부도 당사자의 나이, 학력, 신앙생활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제 신천지 피해자들 즉 변호사들이 제출한 것들 중에 좀 미비하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법원은 이 같은 기준을 놓고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신천지 교회나 교회들 측의 불법 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 B에게 신천지 소속이 아닌 다른 교단 신도라고 속인 행위는 사회적, 윤리적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것이에요. 다만 B는 교육을 받던 중 피고들이 신천지 소속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도 교육을 중단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강압적 요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자, 이 부분이 참 문제죠.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미 세뇌되었다라는 그 부분을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재판부에서는 세뇌되어서 그런 그 자기 의지를 상실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인정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받던 중 피고들이 신천지 소속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도 오픈을 했죠. 신천지가 이제 세뇌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오픈을 한 거죠. 그런데 신천지라고 알면서도 중단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 강압적 요소도 없었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안 믿으면 안 돼요. 뭐 폭력을 동원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이 상태가 뭐예요? 가스라이팅 당한, 세뇌당한 상태라는 것을 재판부는 아직 인식을 하지 못한 거죠. 이게 참 맹점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 부분을 더 이제 전편에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공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인정이 되면은 뭐예요? 이 부분이 인정이 되면 앞에 모든 것들이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청춘 반환 소송이 또 기대가 되는 곳이에요. 왜? 1차하고 2차 청춘 반환 소송은 틀립니다. 1차는 피해를 당했다고 이제 소를 제기했던 것이고 2차는 피해를 당했는데 나한테 피해를 줬던 사람이 같이 나온 거예요. 같이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속인 사람들이 같이 나온 거고 데려간 사람이 같이 나온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1차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을 선택해서 나와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들이 재판부에서 이제 다 파헤쳐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 가스라이팅 당하고 했던 부분들 자기 의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그 상황을 해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 의식이 있었다. 아직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신천지에 안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이게 좀 앞으로는 굉장히 맹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B씨가 이로 인해 재산상 불이익을 입지도 않았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제 다니던 그 회사를
못 다니게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좀 제고되고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이것이 인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대법원은 신천지 지역교회 소상 당사장 능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를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2심에서는 교회도 책임을 인정을 이제 받았던 거죠. 2심 판결에서는. 근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신천지 모든 책임은 신천지 맹도들에게 떠넘겨진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아직 정확한 판결문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아무튼 신천지 교회는 싹 빠지고 이 위법적인 어느 정도의 사실에 대한 책임은 신도들에게 있다.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더 판결문이라든가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다른 탈퇴 신도들이 제기한 소송 3건이 하급심에서 계속 중이다. 2차 청춘 반환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을 담당하는 하급심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좀 위축된 건 사실이에요. 2차 청춘 반환 소송이. 그리고 3차 청춘 반환 소송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보고 바로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좀 위축이 된 건 사실입니다. 왜? 대법원 판결이 좋게 났으면은 적어도 2심에서 났던 판결 그대로 유지가 됐다면 바로 소송에 3차 청춘 반환 소송이 대규모로 들어가는데 지금 그게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숙고를 해야 되고 이런 2차 청춘 반환 소송에 대해서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송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더 우리 쪽으로 신천 피해자들에게 유리하게 할 것인가들을 이제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는 2차 청춘 반환 소송이 피해자들의 생각대로 지금 잘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이 신천지 측에서 대형 로펌을 동원하였고 그 다음에 또한 그 중에 대법관 출신, 그러니까 우리가 전관 예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재판하는 사람들이 대법관들인데 선배들 대법관이 변호사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법관들이 대법관만 하고 그냥 안 하면 그냥 다른 일 변호사나 이런 거 안 하면 좋은데 자기들도 이제 임기가 끝나면은 뭐예요? 변호사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광장이나 이런 데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눈치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무전 유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쓰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쓴 거죠. 이름만 되는데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인데 거기다가 뭐예요? 변호사들 그 변호사에 실제적으로 투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천지에서는 엄청난 돈을 지금 대고 있지만 우리 전편은 뭡니까? 홍종업 변호사 혼자 애쓰고 있는 곳이에요. 솔직히. 혼자 애써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혹 여기 또 다른 분들은 이러한 그 활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오히려 왜 했느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함께 해줘도 격려해줘도 모자랄 판국에 정말 이러한 그 소송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위들이 있는데 아무튼 필요한 소송 아니겠습니까? 피해자는 있는데 피해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어떻게 꿈틀 돼야 뭔가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진 것이 아닙니다. 2차 청춘 반환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1차도 다시 대전법원으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다시 심사해서 다시 그래도 이게 옳다라고 대법원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나왔잖아요. 선교활동 정도 벗으면 불법행위 성립이 가능하다. 불법행위가 있으면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차 청춘 반환 소송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1차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1차하고는 질이 달라요. 2차는 이길 확률이 더 센 거예요. 변호사님이 출발하면서 그랬어요. 2차는 1차하고 또 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이 방송을 보면서 낙심하는 피해자분들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결국은 우리가 승리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뿐이지 이번에 끝났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피해자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에 구호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꼭 승리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꼭 돌아온다.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꼭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청춘만원 소송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다시 정확한 판결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내일 이만희 56억 횡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일 있습니다. 오늘은 청춘만원 소송이었고 내일 10시 15분에 이 장소에서 또 동일한 법정에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이만희에 대한 것은 56억 횡령과 여타 그 자범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감염병 예방에 대한 것들이에요. 뭐 감염병 예방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무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56억 횡령은 유죄죠. 그래서 집행유예 5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준법 교육 이수 80시간 이런 것들이 남았어요. 그래서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그러면 이제 이미 뭐예요? 대법원 판결로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범법자인 것입니다. 횡령범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준법교육 이수하러 80시간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80시간은 2주더라고요. 2주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만희가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내일 확정되어지니까 내일 일은 솔직히 오늘보다는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내일 이만희 횡령 사건은 원심 그대로 유지해서 갈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일 사건도 내일 대법원 판결도 여러분께 함께 알려드려서 빨리 이렇게 신천지에 대한 소식과 또 피해자들이 힘을 내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